2026년 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뉴스가 있는데 저는 이게 눈을 잡았겁니다. 2월 20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6 전투기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고, 마침 중국은 그쪽에서 공군기를 띄워서 항공기를 띄워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양측이 서해에서 대치를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한 10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 CADIZ, 카디즈라고 할 겁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중국 비행기들도 작전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중국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서로 대치하다가 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전혀 뜨지 않았고, 미군은 자기네 전투기를 띄워서 서해로 보낼 때, 중국 쪽으로 보낼 때 우리한테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이게 미군기들이 떠서 가면 우리가 다 알죠. 레이더로 알죠. 뭐지? 뜬다는 것만 알려주고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유감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재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롭게 안보 지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해 갔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중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중국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다가 어떤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배치한 중국 미사일을 빼내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취소하자, 이런 식으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중국이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미국이 마두로 체포함으로 인해서 제거했다. 또 그린란드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 미국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반대로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미국은 그린란드 영유를 트럼프 정권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북아로 오게 되면 한국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과 미국이 힘들어지죠. 근데 미국은 한국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국에는 오산과 광주의 군산의 미 공군기지가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공산화돼도 2개의 기지는 놓지 않을 겁니다. 이 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해에서 작전하는, 서해는요 중국의 내해처럼 돼 있거든. 서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의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가 탁 막아주는 그 안쪽에 바레만이 있죠. 거기는 완전히 중국의 내해입니다. 그 바레만에서 작전한 세력들이 서해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국이 모른 척하면 중국은 서해를 앞마당으로 놀면서 이제 남중국해 통해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가 군산과 오산의 미 공군기지입니다. 근데 통상적이라면 중국이 작전을 하게 되면 한국 공군들이 떠야 되는데 안 뜨거든. 근데 미군이 단독으로 떴어요. 한국은 왜 안 떴느냐? 이게 이재명 정권의 수상함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소식이 돌고 있는가 하면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러서 회담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시진핑은 트럼프랑 회담이 확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불러서 딱 회담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딱 만나놓고 남북한은 모두 내 똘마니야 이런 모습 보인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중국기들이 우리 카디즈는 안 들어와도 걔네들이 뜨면 우리 떠야 되거든? 안 떠. 근데 미국기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줘. 이건 뭐냐? 이재명을 못 믿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대만의 연합보하고 통신사인 중앙사는 사요사다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4가지 약속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 미국의 타이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지 마라. 타이푼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INF 조약은 파기됐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파기됐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건 저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타이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중에 미국 건데요.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필리핀에 배치했다가 빼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타이푼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료 중에서. 근데 이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한국은 반대하라 라고 중국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타이푼이 한국에 배치되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을 때릴 수 있으니까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죠. 사드가 있는 것도 싫은데 타이푼까지 있으면 더 싫을 거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임무 확대하는 거를 반대하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 사요사답 중에 등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움직이고 그런 미국과 같이 한국이 움직이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재명 정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일까 중국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니까 우리 군은 움직이지 않고 미군기들이 떠서 작전을 했습니다. 한국에 통보 안 해요. 못 믿겠다. 이재명 정권은요 상당히 수상한 정권입니다. 문재인과 또 다릅니다. 문재인도 수상한 정권이에요. 근데 이건 결이 달라요. 더 영악하다 그럴까? 우리 군부를 아주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참 우리 군부도 참 진짜 반성해야 돼. 김병주 의원이 장관 되는 건 아주 싫죠. 근데 안규백이라는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육군이나 해군 공군의 입장을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장관이 되도록 군에서 좀 추대한 게 있는데 그 착한 게 군부에만 착한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도 착해갖고 이재명 지시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안규백입니다. 우리 군이 쑥대박이 돼도 안규백은 안 막아줘요. 참 한국 군부도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작전해도 우리는 모른 척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면 그때는 대응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전까지 모른 척 하는 거야. 서해를 완전히 중국의 앞마당으로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의 관심은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하고 일본은 골로 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중동에서 오는 원유가 인도양 쭉 지나서 싱가포르 앞바다, 말라카 해협으로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최단거리예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해협 바깥으로 돌아요. 대만 해협. 즉 대만과 필리핀 사이. 거기도 위험한 필리핀 남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훨씬 더 거리가 길어집니다. 대만을 중국이 먹으면요. 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해도 일본 열도가 쭉 이어지죠. 그다음 오키나와 섬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게 대만까지 이어지거든. 그다음 필리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섬들이 이걸 중국말로는 도련, 섬 사슬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거기서 대만과 일본이 중국이 못 나오도록 막고 있는 건데 대만을 먹어버리면 대만을 통해서 막 나올 수 있죠. 그럼 미국도 방어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오는 이 유조선이 필리핀 남쪽을 돌아오더라도 중국 해군이 방해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할 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미국과 같이 대만을 지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문재인 정권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못 읽으니까 저런 겁니다. 지금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라든지 파나마 운하는 물론이고 베네수엘라를 딱딱 미국이 확보해 가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 제압하기 위한 건데 대만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진한 미군기들이 중국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미국의 의지인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3군 6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인간식에 가서 전시작전 통제권 또 가져온다는 소리 했죠. 한국이 달라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오산과 군산에 있는 기지에 있는 미군은 자기네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하고 아무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싸워서 중국이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똥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상황도 가능한 거가 되는 겁니다. 한미화로 움직이면 훨씬 좋은데 그걸 걷어차고 있는 거죠.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편성할 의사가 없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육군 부대를 좀 빼낼 겁니다. 그다음에 공군은 강화하고자 하는데 강화해봐야 한국에 있는 미 공군을 다른 위협, 대만 사태 때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국에 막아버릴까봐 증원을 안 하려고 해요. 현재 있는 것만 두고. 그럼 한국의 안보는 약해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찌어찌 해서 주가가 5,800까지 가니까 인기가 좋아져서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지금 바닥 경기는 엉망입니다. 주식만 좋을 뿐이지. 안보도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추락하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독재는 하루가 멀다고 강화됩니다. 지금 윤석열 1심 유죄가 나오니까 반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서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은 다 세워놨잖아요. 저게 독재예요. 근데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갖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근데 미국은 이재명과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 보수 세력에서 이재명을 제낄 만한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안 보이죠. 자,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 트럼프는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미 관계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한미 따로 노는 거 갈등 아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